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활쏘기 보존회 나영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영일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나영일 회장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우리 회장님의 개인 인생 철학과 사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그 활쏘기 문화보존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부교수,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사단법인 유도회 이사장, 대통령 비서실 인사자문위원, 중국 연변대학 객자교수, 한국체육사학회 회장, 세계무술총연맹 이사,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자문위원, 한국대학국궁연맹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활쏘기 문화보존회 회장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셨는데 네. 어떠한 계기로 사단법인 그 유도회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는지요? 네. 저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손자병법, 오자병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ROTC로 군대를 제대할 무렵인 1981년에 우리나라가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때 제가 석사 과정을 다니고 조교를 할 때 굉장히 수많은 그 국가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88 올림픽 즈음이 됐을 때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갈까 유학을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서양 체육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정작 한국 체육사 쪽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던 유영봉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한문을 배울 수 있는가 했더니 유도에 가면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에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라서 물어보니까 또 유도의 1, 2기가 함께 논어 맹자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독서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단국대학교에서 매주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공부한 후에 1년 뒤에 제가 이제 유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서삼경을 배웠고 당시 1기에 이제 정길봉 선생, 2기에 고대혁 선생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그 회장님께서 유도에 몇 기로 제가 3기로 3기로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하셨군요. 한국 체육사 공부를 위해서 한문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럼 사서삼경 공부하시면서 어떤 과목이 제일 마음에 드셨고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제가 역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서나 뭐 시경 같은 것보다는 서경과 같은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러나 이제 논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해야 되는 기본 교재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논어의 그 수리편에 나오는 수리부작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학자의 길을 걸은 그 당시에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명심을 하게 됐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노노의 이런 그 글귀들을 마음에 담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한테 노노 맹자는 꼭 읽어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노노 맹자가 기본이긴 하죠.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옹고지신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사단법인 그 유도회 이사장님도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유도회는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1968년 11월에 이제 창립한 사단법인 유도회가 있습니다. 이 유도회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인간 정신과 도덕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단체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유림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이 사회를 선도하는 데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도회를 만들고 그 중에 이제 한번 고전을 잘 공부시키는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한문 연수원을 만드셨는데요. 거기에서 전통 문화와 이런 새로운 그 동양학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3년 동안 무료로 공부시키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그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그 인문사회가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 단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배우는 단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옛 선인들이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유도회고 한문 연수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한문 유도회를 제일 처음 그 이렇게 설립하신 선생님이 그 권우 홍찬요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권우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우 선생님은 참 인덕이 많으신 분이셨고요. 예. 모르는 게 정말 없으셨습니다. 무불통제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우 선생님이 이제 유도회의 그 한문 연수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최문식 의원 그리고 또 단학을 창시한 권태훈 선생님을 이제 이사장으로 모시면서 유도회를 설립한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들었고 장춘단 공원에 가면은 파리 장서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유림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1919년 3.1운동에 유림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뒤늦게나마 1994년인가요? 그때 이 파리 장서각비를 설립하면서 전국에 있는 유림들에게 이제 시도 짓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그 권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이렇게 유학 사상이 이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유학 사상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권우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덜 했는데 네네. 그 권우 선생님 저보고 체육과 나왔다 그러니까 무경칠서를 꼭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한 말씀을 잊지 않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손자병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스포츠 손자병법이라는 또 책을 썼어요. 이처럼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의 지표가 살아가는데, 되고 살아가는 목표가 그래서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지게 됐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세상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남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극기복례를 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삶이 이제 피폐해지지 않고 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살려야 되는데 근자의 이제 학생 인권 선언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인권은 또 보호되지 않고 학교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소학에서 얘기하는 쇠소응대 하는 그런 법이라도 이제 가르쳐 놓는다면은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더 이제 이 바람직한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같은 이제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학 사상이 좀 이렇게 명맥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회장님 말씀이 젊은 친구들이 좀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이제 이렇게 유교 경전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매일 읽으실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친구가 주역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주역을 배우려면은 노노 맹자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 거다. 근데 아주 그냥 이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뭐 점치는 거 이런 걸 그 일반인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자리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이제 근래 주역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주역의 궤도 다 끝나고 이제 절반 이상이 되면서 이 친구도 이제 노노와 맹자를 모르고서는 이 주역 공부도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학과 노노는 꼭 읽어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수학과 논어, 꼭 일반인들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는 책이니까. 회장님께서 이렇게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체육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한문연수원 유도회 이사장님을 역임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이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대학 교수로 계실 때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요? 예,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의 역사 과목이 있습니다. 네. 수학은 수학사, 영어는 영어사처럼 체육도 체육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체육사를 가르쳤습니다. 예. 역사를 모르고서는 학문의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학 사서 이런 것만 있었지만은 그리고 문사철만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수많은 과학 과목과 이제 스포츠와 같은 이런 새로운 학문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옛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체육은 문보다는 사실 무에 가까운 몸을 쓰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반 무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예. 뭐 좀 제 개인적인 이게 생각으로는 체육학과 교수님 이게 평생을 체육에 몸담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이게 운동으로 잘 하시나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남산을 좀 이렇게 걷고 오고 그리고 활쏘기를 주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이제 산과 인생이라는 과목을 이제 개발해서 강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실기 과목도 예전에는 제가
역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역도도 좀 하다가 이제는 그건 나이 먹고는 쉽게 안 돼서 그런 과목보다는 이론 과목 중심으로 예, 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 건강에서 이게 쭉 계속 하시는 뭐 운동 종목이라든가 이게 활속이 활터들이 대부분 다 산 예. 중턱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등산과 활쏘기를 제가 주로 했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활쏘기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일본 스쿠바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는데 그 일본과 우리나라 체육가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용인대학교에서 1990년에 교수가 되고 그리고 99년까지 있었는데 99년이 이제 연구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그런 여가가 있어서 츠쿠바 대학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좀 올 수 있느냐 해서 용인대학에서 서울대학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예. 그 일본은 이제 무도가 굉장히 융성하고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예. 그 스쿠바 대학이라는 거는 예전에 동경 교육대학, 동경 사범대학이 이제 전신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연구들이 꽤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네. 뭐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과 중국 연변대학 뭐 이게 객자 교수로도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삼국의 교육 문화를 비교해 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요? 일본에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고 네, 네. 중국에는 이제 1년 있었고 그래서 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은 이제 맛은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간단히 젓가락 크기를 예로 들면은 중국은 굉장히 길고요. 예. 일본은 짧고 뾰족한 그런 대나무를 쓰지만 우리는 그 중간으로 이제 주로 쇠를 쓰지요. 예. 그 무에 있어서도 중국은 막대기인 봉을 주로 쓰고 일본은 칼을 쓰고 우리는 주로 활을 쓰지요. 예.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와 국가 그리고 섬나라 사람들이 생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기인 활쏘기를 통해서 뭐 적을 물리쳐야 되니까 예전에 임진왜란이나 뭐 정묘호란이나 이게 다 우리는 활 가지고 그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뭐 이사 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뭐고 그 사람들의 또 단점이 뭔지 이런 것을 알려면은 주로 우리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 이제 섭렵을 하면 장단점을 알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옛날 이렇게 사극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것 이런 보면 활은 멀리까지 가니까 이 활이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칼이나 뭐 저런 막대기 이런 것보다는 활은 멀리 있는 사람을 쏠 수 있으니까 오기 전에 다 못 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활이었군요.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세계무술촌연맹 이사,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자문위원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에는 이제 많은 무예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태권도 계열이 이제 제일 많은데 그런 그 무예 단체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제가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우리의 그 지도자들이 그 역량을 키울 필요를 느끼고 그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을 했고 또 유네스코 회의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무예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장점이다 이런 것을 알리는데 나름대로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회장님께서는 국궁을 이 활쏘기를 이렇게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었는지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쓸 때 네. 묵과총효라는 책을 참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네. 묵과총효라는 책은 조선 후기 이민묵이라는 사람이 묵과에 관한 법규, 시행 세칙, 시행 내용들을 수록한 그 규정집인데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분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방부의 원사 같은 그 양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이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책을 썼고 그 서문을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서문에다가 이제 또 글을 썼고 이분이 1792년에 그 무선사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서 묵과에 관한 일을 맡으면서 그 업무에 참고할 만한 그런 그 문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경국대전이라는가 우리 굉장히 많은 그 고래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거기다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묵과가 조선 시대에는 무려 80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0번이나 있었던 것을 이분이 1810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한 뭐 600번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심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대부분이 활쏘기였습니다. 그 과목 자체가 예, 실기 과목이 예. 이론 시험과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 활쏘기예요. 그래서 묵과에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하고 제가 2005년에 냈는데 이제 2004년에 바로 1년 이 책 출간하기 전에 제가 이거 활쏘기를 모르고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번역하는데 그래서 네네. 이제 집에서 가까운 남산에 있는 석호정이란 전통 활터에 가가지고 지금 20년째 활을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번역을 위해서 활쏘기를 시작하셨군요. 한문 공부는 체육사 공부를 위해서 시작을 하셨고 또 번역을 위해서 활쏘기를 시작을 하셨네요. 그럼 우리 그 체육사에 관한 그런 옛날 이렇게 문서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나요? 예,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문을 숭상하고 숙문 천무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곳곳에서 무와 관련된 활쏘기와 관련된 그런 글귀들을 금지 오겹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예, 많이 예.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20년 넘게 이 활쏘기 운동을 해오시면서 이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활터에 가면은 대부분 정심정기라고 하는 표지석을 바로 앞에 세워놓습니다. 예, 예. 멀리 관역은 145m 있고 사대라고 하는 사대에서 뭐 5m, 10m 앞에 정심정기란 표지석을 세우는데 이게 대학의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우리 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바로 앞에 말이 성의 정심.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 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느냐? 바르게 또 닦아야 되죠. 그래서 정심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맞추려고 하면은 내 몸이 내 마음이
바르게 돼야지 활이 맞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는 정심정기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이렇게 갖고 있고, 활 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원주의 학봉정에 보면은 100세 드신 분도 활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 경쟁이 자기와의 경쟁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호흡도 잘 해야지만이 단전에 호흡을 하면서 이게 활이 꼿꼿이 나가지, 내가 몸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딴 데 눈치를 보거나 딴 데 신경을 쓰면은 뭐 옆 사람을 신경을 쓴다 그러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네. 네.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 공자님이 그 군자의 다툼은 활쏘기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2부에서 우리 회장님과 활쏘기에 대해서 더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